현재 시간 2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파란불을, 코스닥은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안에서 우리가 또 종목별로 대응을 해봐야겠어요. 시장이 다 같이 오르기 기다리기보다는 종목으로 선점하는, 수익을 내는 그런 시장. 김민수 대표, 이상엽 이사와 함께 준비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세 가지 특징주를 통해 시장을 알아보겠고요. 첫 번째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중교통도 노마스크로 화장품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병원, 약국을 제외하고는 마지막 보류주였던 대중교통도 이제 노마스크가 허용됐는데, 리오프닝이 그럼 거의 이제 다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이제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데 네. 왜 다들 쓰시죠? 약간 좀 눈치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네, 좀 지금 지하철 타시면 쓰십니까? 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리오프닝 아닌데요? 그래도 이제 좀 슬금슬금 벗지 않을까요? 슬금슬금. 네, 그렇습니다. 슬금슬금 봄이 다가왔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여름 다가오겠죠? 네. 덥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벗겠죠, 그때부터는. 근데 그런 관점 쪽에서 리오프닝 이제 정책적으로는 거의 다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계절적인 성수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저희가 기다렸던 겁니다. 오히려 리오프닝 섹터가 못 움직였던 대표적인 흐름이 근데 안 보여. 이런 상황인데 주말 사이에 흐름 보니까 옵니다. 오십니다. 네. 명동 상권이 부활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공실률도 많이 줄었습니다. 한 30%대까지 줄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게다가 다이소가 명동에 다이소 백화점이 들어왔어요. 네, 13층짜리라고 합니다. 여기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사진 또 나오고 있고, 게다가 올리브영 같은 경우 명동에 한 9개 매장 보니까 거기서 2019년도 매출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라는 뉴스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외국인 매출 대상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훨씬 더 성과가 나오고 있구나라는 쪽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또 국내 또 기업들이 중국인 대상으로만 했던 부분들에서는 많이 기대감이 낮아져 있죠. 그렇죠. 근데 지역별 다변화가 되면서 화장품 쪽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네, 혹시 조선미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조선미녀 여기 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브랜드입니다. 그래요? 네, 브랜드인데 미국 북미 쪽에서 한국 화장품 쪽에서 SNS상에서 뜨거운. 이걸 왜 제가 알아야 됩니까? 앵커님이 얘기해 주셔야죠. 이사님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제가 트렌드에 조금 더 발맞춰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네. 자외선 차단제가 맑은 쌀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인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 2000쌀인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연 친화적인 제품들 쪽의 라인업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SNS상에서 인기다라고 하고 있고, 토리든 이런 건 아시죠? 네. 그리고 또 라운드랩. 라운드랩은 알죠. 네. 이런 거는 어디 인기 있습니까? 이게 올리브영을 통해서 인기가 있다 보니까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쪽들 보게 되면 화장품 쪽에서는 트렌드가 그만큼 빨리 바뀝니다. 거기에 제때제때 대응하는 이런 변화를 봤을 때 결국에는 그러면 트렌드 변화 맞춰가는 쪽은 올리브영이네요. 트렌드 쉐터가 되는 상황들이죠. 네, 이런 쪽에서 또 보면서 화장품들의 변화도 지금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 예전에 일본으로 여행 가거나 이렇게 할 때 특히 여성 관광객들에게 일본에 가면 꼭 무조건 사야 되는 화장품, 미용 아이템 이런 것들이 리스트가 쫙 있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다 국내에서도 살 수 있고 워낙 저가용 상품으로 다이소에도 많이 있기에 굳이 가서 뭐하러 사 이런 방향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해외에서 누군가 우리나라로 관광을 올 때, 여행을 올 때 올리브영에 들어가 사재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올리브영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저도 올리브영 이제 말씀 좀 드리면은 이게 실적으로 지금 좀 잡히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3월 보름간이죠. 3월 초부터 이제 중순까지 살펴보면은 이제 립스틱이나 섀도우 같은 이제 색조 화장품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76% 상승했다고 합니다. 근데 2월 달에도 좀 상승했겠죠. 그렇죠? 마스크 해제되고. 그런데 2월 달에 매출은 63%. 그래서 그것보다는 더 신장됐고, 또 선케어 매출도 3월 달에 122%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리브영에서의 또 매출도 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해외 쪽 말씀하셨는데 화장품 쪽에서 좀 관심이 필요한 게 이렇게 좀 해외 모멘텀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색조 화장품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색조 화장품을 립스틱을 뭐 더 진하게 바른다거나 그래서 색조 화장품이 이제 초기에 매출이 좀 크게 증가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색조 화장품이면서 올해 해외 쪽 모멘텀도 있는 그래서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올해 중국 시장 론칭 모멘텀이 있고 올해 들어가요, 중국에? 네네네. 그리고 이제 아이패밀리 SC가 이제 로맨이 일본 론칭을 하는데 이게 3월 31일부터 로맨 편의점 12,000개에 지금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제 편의점 이제 로손과 이제 공동 개발한 제품이 이제 론칭이 되는데 로손이 그동안은 한 10년 동안은 이제 뭐 시세이도 함께 개발한 걸 론칭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론칭을 하는데 이제 국내 업체인 아이패밀리 SC랑 이제 함께 개발한 걸 론칭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해외 쪽,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긍정적인 소식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노마스크 이야기 나왔을 때 테마로 화장품주들이 아주 강하게 올랐다가 지금은 살짝 관심권 밖에 있긴 했어요. 그런데 오늘 장에 주가 좀 움직여줬고요. 이럴 때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저희 마감에 산다라는 코너에 많은 분들이 이 노마스크와 관련해서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도 갖고 오셨거든요. 좀 이 많은 테마 안에서 골라볼 수 있는, 좀 옥석을 골라볼 수 있는 기대되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근데 임용기기 많이 갖고 오셨으니까 제외하고요. 네. 근데 2월달 수출 금액 보면은 조금 생각보다 약간 좀 주춤합니다. 미용 의료기기 쪽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또 성수기 맞이해서 변화가 나오는 거 보면 그때 움직이겠죠. 네, 그런 쪽인데 화장품 쪽입니다. 화장품. 예, 화장품 쪽에서는 소외된 섹터 쪽에서 변화와 함께 나오는 차별화된 성과 이게 핵심이고요. 그러면 탑픽은 CJ입니다. 올리브영. 네, 올리브영을 가지고 있는 상황 중에서 왜 이렇게 올라왔느냐에 대한 가장 큰 답을 할 수 있는데 올리브영의 지금 IPO를 하면서 가치를 한 4조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이제 맥시멈 정도겠죠. 네. 근데 앞서 이 이사님 얘기하셨듯이 매출 성장률 보게 되면 오프라인에 웬만한 거 지금 다 망해서 예전에 뭐 GS라든가 롯데 쪽에서도 있었는데 다 접었죠. 그러면 그 효과를 누가 누리겠습니까? CJ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CJ는 개인적으로는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앞서 얘기 나왔었던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이 회사도 색조 쪽에서 강자인 상황에서 OEM, ODM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훨씬 더 성과는 커지겠죠. 그런 쪽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까지 봤을 때 시총 이 정도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미용 의료기기 쪽보다는 화장품주에서 옥석을 가려보자. 기대가 되는 종목 CNC 인터내셔널 두 분의 의견이 일치가 됐고 그리고 올리브영 하니까 그 지분을 갖고 있는 아직 올리브영 자체는 상장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CJ를 공략하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두 종목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면세점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네요. 인천공항 면세점 소보 소식에 호텔 신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매일경제TV 입사했던 초창기에는요. 면세점하고 화장품만 관련되면 주가가 고공행진했어요. 그때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 거위가 황금알을 못 낳고 있어서 면세점 사업들이 힘들던 찰나에 코로나까지 터져 버렸잖아요. 네. 이번에 인천공항 면세점이라는 그 뉴스로 인해 관련 종목들이 좀 기지개를 켤 수 있을까요? 반짝 효과일까요? 뭐 기대감에 의해서 조금 움직이고 있고 네. 또 이제 실질적인 이제 사업이 시작되는 날짜는 기간적으로 이제 7월부터죠. 근데 그 7월부터니까 그 전에 이제 지금 단체 관광도 중국이 뭐 한국이나 한 60개국 이제 허가를 했지만 뭐 한국, 미국, 일본, 일부 유럽 등 또 아직도 막아놨죠. 근데 그것도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제 빠르면은 뭐 4월 말 5월 초에는 뭐 단체 관광 허용 소식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으면서 그러면 정말 면세 사업자가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7월부터는 그런 기대감은 좀 상당히 클 수 있어서 지금부터 좀 꿈틀거릴 수 있고 또 계속해서 관심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뭐 후보자는 이제 뭐 호텔 신라나 뭐 신세계 DF, 이제 현대백화점 이렇게 복수 사업자로 선정이 됐는데 롯데가 탈락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국 이제 뭐 기업도 이제 탈락이 됐는데 이게 면세업자가 이제
관심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 정말 높은 가격을 써내야만 됐고, 그러니까 롯데 입장에서는 이건 뭐지? 그래도 뭐 한두 곳은 좀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을 봤을 때는 정말 복수 사업자로 선정된 이 후보 기업들은 정말 높게 써가면서 앞으로도 관심이 굉장히 큰 거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호텔 신라나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예상 뛰어넘는 이제 베팅으로 이제 알짜 구역을 확보했다는 평이 많고, 그리고 또 이르면 이제 4월 말에 이제 최종 낙찰자가 성전돼서 7월부터 사업 시작되니까 좀 본격적인 기대감은 앞으로 점점 커질 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감이 좀 계속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중국의 CDFG가 참전한다 그래서 이들이 참전하면은 금액도 높게 불러서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탈락했다라는 건 나머지 국내 면세점 회사들이 더 높게 가격을 부른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약간 기준에 따라서 아, 다행입니다. 다행이죠. 들어왔으면 그래도. 물론 엄청 흐릴 뻔했는데 그런 쪽에서 거의 그냥 어떤 가격 경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안 되거든요. 네. 워낙 물량으로 지위를 노리면서 들어오는 업체라고 하게 되면 이제 탈락된 건 다행인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그렇게 됐다 보니까 정리가 돼가는 과정 쪽에서 또 하나는 보니까 국내 업체들도 여러 가지 노력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번에 또 앵커님 좋아하시는 브랜드의 회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루비. 루비, 똥 회장님이요? 네, 예, 루비똥 회장님 들어오셔서 지금 이제 백화점까지 다 보신다는 얘기는 한국 시장에 대한 전략들, 특히 면세점도 루비통 쪽에 다 입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명품 라인업을 다시 갖추기 위한 노력들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특이한 게 J터미널 가게 되면 앞으로 그런 게 생긴답니다. 복층형 그 면세 듀플렉스라고 하는데 이게 복층형이랍니다. 같은 층에 2층으로 돼 있으면 뭔가 화려하겠죠. 네. 네, 뭐 이런 쪽도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영향력이 과거보다는 더 커지긴 좀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하이난에 대한 영향력, 하이난 면세점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그게 결국엔 또 CDFG죠. 그쪽으로 봤을 때는 국내 업체들이 아마 2019년과 대비했었을 때 내년 정도면 그 정도 실적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본격적인 리오프닝 때에 나오는 효과는 좀 느리다. 이거는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그럼 중국의 입국자가 또 전년 동월 대비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 오늘 이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오른 뭐 호텔 신라라던가 신세계 이런 면세 사업자 관련 종목은 꾸준히 들고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좀 반짝 상승했을 때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뭐 트레이딩 관점은 그러니까 좀 올라오면은 좀 팔고 네. 또 떨어지면은 좀 사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계속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우상향보다는요? 이제 저점을 높이는. 네네. 그래서 계단식 상승 그런 트레이딩 계단식 관점을 상승.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제 뭐 단체 관광객 허용이 언제 지금 풀리는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여행업계에서는 4월 말 5월 초를 좀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한 달 정도 남았죠. 그러면은 계속 이쪽 관련돼서도 오늘 조금 뭐 주춤하더라도 뭐 관심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도 의견 동일하세요? 네, 비슷한 의견인데 저희가 방송국 앞에 또 중요한 관광지가 하나 있죠. 한옥마을이요? 네, 그 얘기도 되죠? 되죠? 네. 네, 올 때마다 체크를 하는데 네. 과거와 지금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과거에는 이제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서 우르르 왔다 가는 경향들이 컸는데 이번에 제가 그 앞에서 유심히 이렇게 스캔하면서 지켜본 결과 네. 개인 그러니까 단체가 아니라 이제 친구들끼리랑 가족끼리.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이런 분들이 오기 시작하게 되면 단체 관광객들은 우르르 갔다 우르르 나오다 보니까 텍스 리펀드를 못 받는 경우가 많겠죠. 그냥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네. 빨리 가래 그러면 가는 정해진 코스대로만.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이 많이 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좀 더 스마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 다 받아서 공항에서 처리하고 가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한 변화는 커질 것이다. 글로벌 텍스 프리입니다. 네. 텍스 리펀을 받으려는 수요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글로벌 텍스 프리를 또 관련해서 같이 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죠. 대세는 알루미늄인가요? 신고가 행진의 사마 알루미늄입니다. 뭐 앞에 이야기한 화장품 그리고 면세 사실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구미를 그렇게 당기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뉴스가 나왔기에 다뤄본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요렇게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달리는 종목들 내가 사도 갈지 아니면 다른 종목 뭐가 있을지 요게 가장 알짜배기인데 아변 사업을 한우물판 사마알루미늄이 2차전지 수혜주로 등극해버렸어요. 저희 지난번에 사마알루미늄 이야기하고 가셨잖아요.
삼알민이 도대체 뭐 하는 회사길래 갑자기 이렇게 또 루키가 되어서 주가 고공행진하는 겁니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뭐 이만큼 올랐으니까 다 파셨겠죠. 하지만 제 주변에 아는 네. 분은요, 지난주 금요일에 더 샀대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요즘에 알루미늄 박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상당히 댓글성 공격을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동박이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런 편견을 깨셔야 될 것 같고요. 동박이 물론 지금 배터리 양극재에서 구성하는 그러니까 배터리 전체에서 구성하는 것 중에 10% 그리고 또 알박이 알루미늄 박이 2%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적 자료입니까? 과거 자료고요. 동 같은 경우는 그럼 가격이 지금 최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떨어지다 보니까 반영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정체죠. 네. 알루미늄은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하기 시작하면서 최대 글로벌 생산국인 러시아에 대해서 200% 관세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나갈 때 비싸게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비중이 이걸 가공해서 납품한다.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럼 구성비가 바뀝니다. 그럼 알루미늄 박이 비싸지게 됐는데 왜 그런 걸 모르시고 그렇게 댓글 공격하지 마시고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구조가 그렇습니다. 알루미늄을 재련을 해서 나올 때 우리나라의 조일알루미늄, 원래 이름은 노벨리스라는 회사입니다. 이게 같이 해서 원료를 납품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세 개 회사가 있습니다. 롯데알루미늄, DI동일, 그리고 또 사마알루미늄. 이 세 개 회사가 알루미늄 박을 작게 만들어가지고 공급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롯데알루미늄이 미국 승인 기기를 사용을 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SK온이나 삼성 SDI 쪽으로 넘어갔었을 때 이거를 왜 그런 걸로 했느냐라고 하게 되면 제재를 나가겠죠. 계약 해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누가 가장 큰 수혜를 받겠습니까? 수혜를 받겠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두 회사, 사마알루미늄이 받는데 제가 보기에는 DI동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대 알루미늄 박 생산 회사다 보니까 이 회사가 더 받는 건 맞는데 장기 공급 계약이 LG에너지솔루션과 돼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지금 단기적인 부각을 받는 거죠. 이상입니다. DI동일과 상하알루미늄이 다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삼하알루미늄이 LG엔솔하고 또 엮여 있기 때문에 최근에 더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나왔다. 네. 근데 우리는 DI동일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럼 알루미늄 박과 관련해서 뭐 말씀해 주셨던 조일알루미늄, 삼하알루미늄, DI동일이 모두 다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단편적인 질문으로 이거를 미래를 보고 조금 더 내가 들어가 봐도 괜찮은지 아니면 오늘장에 또 에코프로에서 양극재 소재주들이 좀 밀렸다가 지금은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조금 불안하거든요. 이럴 때 이 알루미늄 박 역시도 불안함을 같이 갖고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마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시가총이 한 1조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1조라는 게 또 의미가 있기도 한데 뭐 쉬어가더라도 뭐 너무 편하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더 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그 2월 달에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면 이제 주가가 좀 재미없었었죠. 근데 그런 와중에 기관이 50만 주 넘게 이미 좀 샀던 것을 봤을 때는 좀 모아가는 측면에서의 수급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또 이제 외국인이 지난주 수요일날 상한가 갔을 때 그 당일의 거래량, 하루 거래량이 한 420만 주였는데 외국인이 40만 주를 샀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거래량이 한 10%를 또 산 거죠. 그래서 매수 강도가 요즘에 특히나 2차 전지 쪽에 강한 종목군들이 많은데 그래서 매수 강도도 그래서 수급만 놓고 봐도 굉장히 계속 관심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이거 일정 도전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양극박 생산 2개 라인이 올해 이제 또 10월 완공 예정인 거죠. 이 부분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일정이 있고 또 이제 작년에 이제 뭐 3자 배정 있고 난 다음에 한 1개월 굉장히 뭐 3, 4개월 후가 아니고 한 1개월 후 그러니까 1월 말에 LG엔솔의 한 6,900억 원 수준의 규모의 이제 공급 계약도 했음을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좀 빨리 이루어지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시장에서는 이번에 6,900억이었는데 LG엔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3조 원 수준까지도 좀 장기 공급 계약이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런 기대감도 있음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관심 필요하고 뭐 좀 쉬어가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뭐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관심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가 현구간에 또다시 부활하고 있거든요. 2차 전지 소재주들이 다시 한번 급락을 좀 줄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에코프로 오늘 13%까지 넘게 빠졌다가 1.63% 상승으로 돌아섰어요. 여전히 2차 전지는 강하다라는 거 오늘 또 한 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저희 시청자분 중에는 3파동의 끝인 것 같다라고 하는데 또 이것도 기술적인 차트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에코프로 오늘 참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네네.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그 밸류
또 이것도 연결 영업이익으로 왜 그 밸류를 얘기하느냐라는 분들이 계신데 다 떠나서 지주사 개념이다 보면 체크해야 됩니다. 이것도 NAV를 책정할 때는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비싸지 않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올라온 만큼 조정은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 염두하면서 지금 자리에서 무리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2차 전지 쪽은 싸고 성장성 있고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력입니다. 그렇죠. 이거 있는 회사들은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화알루미늄도 좋은데 DI 동일도 같이 가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도 이번에 만약에 이제 이런 대주주 지분의 매각 얘기만 없었다고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있을 회사는 아닙니다. 맞아요. 벌써 10만 원대 넘어갔을 겁니다. 근데 탈철기가 중국어 회사들과 같이 비교를 해봤을 때는 기술력이 그렇게 크게 많이 높다고 보기 힘든데 그 과정 쪽에서 나오고는 수산화리튬이라든가 첨가제 쪽에서 라인업을 갖추고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들은 거기가 매력이 높아서 아마 다른 회사들이 뭐 포스코케미칼이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지 않나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마그네틱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대보 마그네트까지 같이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에코프로의 힘을 또 한 번 확인한 하루지만 지금 급히 쫓아가지 말고 차라리 이 알루미늄 막이 요즘 대세니까 DI 동일 같이 보는 거 어떻겠느냐. 대보 마그네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세 가지 특징 좀 알아봤고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